안녕하세요. 찔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진 종투입니다. 중국 국제여행 601888 중국 국제여행 3분기 실적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국제여행의 사명 변경에 대해 좀 말씀드릴 텐데요. 중국 국제여행은 기존의 매출 구성이 면세점 7, 여행사 3 이렇게 7대3으로 구성됐지만 2018년 말에 여행사 사업을 모그룹에 양도했으므로 2019년부터 매출 구성은 사실상 면세점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2020년 6월에 이미 사명을 중국 국제여행에서 중국 중면으로 개명됐는데요. 중국 중면은 중국 여행그룹 중면 주식 유한회사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2020년 6월부터 이미 사명이랑 종목명이 중국 국제여행에서 중국 중면으로 개명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증권사 HTS상 아직 종목명이 대부분 중국 국제여행으로 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한국 증권사는 보통 연합인포맥스와 같은 정보 업체로부터 해외 주식 정보를 자사의 HTS에 도입하는데 그 업체에서 종목명을 적시적으로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한국 증권사 HTS상 종목명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거는 이미 중국 국제여행은 매출 구성에서 여행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중국 중면의 3분기 실적을 살펴보기 전에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올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중국 정부가 면세 산업 관련한 정책들이 어떻게 나왔고 또 그 속에서 중국 중면의 기본 상황은 어떻고 주가는 어떤지 기본 상황에 대해 한번 짚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찐중투 과거 10월 9일 면세산업 관련 영상 중 일부를 먼저 보시고 나면 아마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면세산업 업황을 해외와 중국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2020년에 들어서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글로벌 면세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됐죠. 글로벌 면세 기업 1위인 듀프리의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듀프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나 급감하면서 글로벌 순위도 1위에서 2위로 떨어졌죠. 듀프리 면세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매출의 한 90%를 차지하는 공항 면세점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런 충격 때문에 아무래도 듀프리도 최대 피해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죠. 코로나 영향으로 전 세계 면세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중국은 코로나 통제가 가장 빨랐고 잘된 나라고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재정부에서 지난 6월 29일에 해남도 면세 쇼핑 정책 공고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해남도라고 하면 한국 분들 중에도 해남도 관광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게 중국 지도인데요. 베이징, 상하이,香港, 홍콩 여기 맨 밑에 핑크색 둥근형으로 된 지역이 해남도인데요. 해남도는 중국 남쪽 지역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지 휴양지죠. 제주도 면적의 약 19배가 되고요. 중국 정부가 2011년부터 해남도에서 면세점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에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남도를 중국의 면세 특화 지역으로 키워왔습니다. 중국인들이 해남도에서 면세품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중국 정부에서 수년간 많은 정책들을 완화해 왔는데요. 지난 6월 29일에 발표한 이번 새로운 정책을 좀 간단히 짚어드리면 7월 1일부터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를 기존의 3만 yuan에서 10만 yuan으로 확대됐는데요. 그러니까 한화로 기존의 520만 원에서 17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구매 횟수 제한도 없고요. 구매 품목은 38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고 상품당 구매 한도가 8,000yuan이었는데 그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회당 구매 수량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정책 시행 3개월, 즉 7월부터 9월까지 해남도에서 면세 쇼핑을 한 인원수는 83만 명에 달했고요. 소비 금액은 86.1억 yuan, 한화 약 1.4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7.5%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중국 해관청서에 의하면 올해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해남도 면세품 매출액은 10.45 yuan, 전년 동기 대비 148.7% 증가했고 여객수는 14.68만 명, 전년 동기 대비 43.9% 증가했으며 상품건 수는 99.89만 건, 전년 동기 대비 97.2% 증가했습니다. 현지 업계에 의하면 해남도 면세점 신규 정책 시행 3개월 이래 관광객들의 면세 쇼핑 열정은 폭발적으로 자극됐고 면세 쇼핑 관광은 이미 점차 해남도 자유무역항 건설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되어가고 있고, 이는 국제관광 소비 중심의 구축과 중국인들의 면세 쇼핑이 중국 국내로의 유입을 유도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보스턴 컨설팅은 2020년 글로벌 사치품 시장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봤고요. 성장성을 30%로 전망했고, 반면 미국과 유럽은 전년 대비 45% 유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국제여행, 지금은 중국 중면이죠. 종목 코드 601888. 중국 중면의 올해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여기가 2020년 1월인데 1월 코로나 확산 이후 3월까지는 주가가 한 25% 하락했고요. 4월부터 7월까지 262%나 쭉 급등했는데, 이 구간의 급등은요, 주로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 국내 신규 확진자가 3월 18일, 19일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0을 찍어서 그 후부터는 코로나 진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요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부분인데, 1월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내수를 최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내세웠죠. 그 중에 하나가 해남도 면세 정책의 완화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해남도 면세 정책 완화, 이거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키는 걸 검토해 왔는데, 정책은 6월 29일에 발표된 거지만 그 전부터 시장 기대가 높아졌다는 게 컸었죠. 참고로 중국 중면의 매출 중 해남도 면세점은 약 30% 가까이 달하고, 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도 해남도 면세점이거든요. 공항이 아니라.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그중 거의 반을 공항에 영업료율이라는 걸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순이익률이 매우 낮거든요. 하지만 공항 면세점은 그 매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 세계 각국의 사치품 기업이랑 가격 협상을 할 때는 그 협상력이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4월부터 7월까지 쭉 262%나 급등하고 8, 9월은 조정하고 나서 좀 횡보세를 보였는데요. 국경절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0월 9일은 8%대 급락하는 양상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국경절 연휴도 끝났고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난 10월 9일 영상이지만 관련 내용은 10월 말인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럼 10월 29일 현재 주가를 한번 볼까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중국 중면의 주가가 7월까지 쭉 급등하다가 8, 9월 동안은 계속 횡보세를 보였고요. 10월 초부터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과거 시황 관련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중국 증시가 10월 국경절 연휴 이후 전반적으로 관망하고 조정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는 10월 9일 면세산업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5일에 글로벌 최대 면세 기업인 듀프리가 중국 알리바바와 중국에서 현지 합작사를 설립해서 소매나 면세 관련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잠깐 하락한 게 있고요. 하지만 10월 27일부터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최근 2, 3일 동안 중국 소비주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있는 것도 있지만 10월 27일 오후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마찬가지로 매출액 YOY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영업이익 YOY, 순이익 YOY, 지배주주 순이익 YOY. 보시면 올해 1분기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 닥쳤으니까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하지만 2분기부터
마이너스 폭도 줄어들었고 매출액은 플러스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3분기에 와서는 확실히 플러스 성장하면서 조금씩 정상화되는 모습이 보이겠죠. 숫자로 보시면 좀 보기 어려우니까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좌측이 분기별 매출액 및 증가율인데 이 주황색 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고 이 초록색 선이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이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지배주주 순이익 및 증가율인데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막대가 분기별 지배주주 순이익이고 주황색 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 초록색 선이 전 분기 대비 증가율. 보시면 여기가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딱 보시면 중국이 1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됐으니까 1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이 엄격히 통제됐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줄어들고요. 하지만 2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고 3분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책적인 추진 요인 때문에 많이 급증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1분기는 적자를 기록했고 2, 3분기는 확실히 많이 회복이 됐죠. 즉,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해남도라는 면세 시티가 있기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지만 중국인들이 다 해남도에 와서 면세 쇼핑을 하라, 이런 정책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중국 중면의 실적도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 내수 시장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뒤로 돌아가서 길게 볼게요. 2017년도 그렇지만 2018년은 완전 고성장을 기록했고 2019년 1분기까지도 고성장.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죠? 2019년 1분기는 완전 플러스 고성장을 기록했는데 2, 3,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2018년 말에 중국 국제여행이 여행사 사업을 모그룹에 양도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서류가 끝난 게 2019년 1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 2월부터는 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여행사 부문이 싹 제외됐어요.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매출액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2019년 1분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모든 분기의 매출액에서 여행사 사업을 빼고 면세점, 순수 면세점 기준으로만 매출액을 계산하면 2019년 2분기 이후에는 계속 고성장을 보였을 거예요. 숫자상으로. 3분기 실적은 조금씩 정상화되면서 잘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4분기도 3분기에 이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 지도를 보시면 해남도가 중국의 가장 남쪽 지역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가을, 겨울, 특히 4분기 겨울이 되면 이 중국인들이 북방이든 여기 중간 지역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 해남도에 와서 관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남도는 사실 4분기랑 1분기가 이 관광 피크예요. 그러니까 4분기가 되면 중국인들이 해남도에 와서 관광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해남도에 있는 중국 중면이 운영하는 면세점 이름이 산야 국제면세시티거든요. 그 외에도 또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 해남도의 면세점은 그냥 중국 중면 한 회사가 다 독과점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중면의 매출에서 이 해남도에 있는 면세시티가 한 30%를 차지하지만 순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는 이 해남도 면세시티가 한 60%를 차지하거든요. 좀 더 길게 보면 전 세계 사치품 소비 중에서 30%가 중국인들이 소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전체 사치품 중에서 90%는 중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쇼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이 사치품을 이렇게 많이 사는데 정작 중국 국내에서 사는 비중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중국 GDP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도 중국 정부가 예전부터 왜 중국 국내 면세 사업을 이렇게 정책도 제정하고 대대적인 완화 정책을 주는지, 그래서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쇼핑하는 그 사치품을 중국 국내로 일부 유도함으로써 그러면 중국 국내의 GDP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다른 큰 산업에 비해서는 면세 산업은 너무 작은 산업이지만 그래도 내수 확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 증권사 리서치센터 재직 시절에 제가 중국 주식 면세편이라는 한 60페이지짜리 심층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가 2019년 8월에 발간한 거라서 그 후의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겠죠? 하지만 만약 중국 정부가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면세 산업을 조금씩 키워왔는지, 그 중에서 또 중국 국제여행, 지금은 중국 중면이죠. 중국 중면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한 발 한 발 지금 중국 면세 산업의 80% 시장 점유율까지 차지해 왔는지, 공항 면세점은 어떻게 하나하나 M&A하고 확장하고, 해남도 면세점은 또 어떻게 확장해 왔고, 거기에다가 시내 면세점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보고서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9일 발간 기준이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후의 상황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 보고서의 링크는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중국 국제여행, 중국 중면의 주가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중국 중면의 PER이 109.8배거든요. 물론 고성장 산업이긴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한 7, 8월까지 소비주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해서 지금 소비주가 PER이 전반적으로 좀 과거 평균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떤 급등이나 급락보다는 조금 이런 밸류에이션을 소화하는 기간, 그리고 과거 시황 관련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대내외적인 그 몇 가지 핵심 요인 때문에 증시가 10월, 11월은 좀 한동안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큰 환경에서 중국 중면은 그 4분기는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여기 관광하러 오는 그런 피크 시즌이다 보니까 다른 소비주에 비해서는 조금 모멘텀이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국제여행, 지금은 중국 중면이라고 하죠. 중국 중면의 기본 상황이랑 정책이랑 주가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